자, 반갑습니다. 우리 1학년 통합사회 수업 1차 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큰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번 인권 단원은 잘 마무리했고요. 오늘부터는 사회 정의와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단원에 들어갑니다. 단원명이 좀 딱딱하고 무겁죠. 네, 내용도 다소 어렵고 새로운 학자도 많이 나오고 이해도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예를 들어서 수업할 테니까 조금 더 의욕을 가지고 잘 따라오도록 합니다. 우리 이 큰 6단원에서는요. 정의로운 사회 조건은 무엇이며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큰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는 단원입니다. 정의. 보통 되게 우리도 많이 써요. 실제로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 부정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실제 이 단어의 뜻을 얘기해봐라.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우리는 정작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정의로운 거, 옳은 거 아니에요? 착한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올바르고 착하고 좋은 것, 정의롭다고 할 때도 있어요. 주로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책으로 더 유명하죠. 정의란 무엇인가? 실제로 대부분 가정의 그 책꽂이의 장식품으로 아마 대한민국 가정의 한 70%는 이 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정의란 책도 우리가 표지를 많이 접하고 이름을 많이 접했지만 제대로 정의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시간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큰 6단원에서는요. 바로 이 정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요. 정의의 뜻을 알아볼 거예요. 정의의 의미와 그리고 정의롭다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 1차시, 이번 주 1차시에 꼭 알아야 할 내용, 정의의 의미, 정의가 왜 필요하지? 이거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 잊을만 하면 항상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공부할 건데요. 아유, 복잡합니다. 일반적 정의, 특수적 정의 나뉘고요. 또 특수적 정의는 분배, 교정, 교환 이렇게도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여러분 선배들도 되게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은데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분배를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 분배하느냐, 능력에 따라 분배하느냐, 업적에 따라 분배하느냐,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다르거든요. 요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요 세 가지 내용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면 1시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어렵다 생각 말고 차분하게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학습지에도 나와 있지만 생각 열기로 한번 가볍게 우리 워밍업 한번 해볼까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해 볼게요. 누가 받는 게 정의로울까? 했더니 한 학생은 성적이 좋은 학생이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른 학생은 아니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기준은 없을까라고 하는데요. 지금 잠깐 그냥 워밍업 차원으로 여러분이 정책 책임자일 때 어떤 방법으로 이 장학금을 나누고 뭐 비율도 좋아요. 성적 좋은 학생 몇 %, 집안 형편 몇 %, 뭐 조합은 어떤 조합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부터 정지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자, 잘 작성했다고 믿고 선생님이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정의하면이라고 선생님이 한번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유교에서는요, 옳음, 의로움 이런 것을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한자 자체가 옳을 의자죠, 그죠? 그래서 뭔가 올바른 것, 정의롭다, 올바른 길을 가다, 정의의 삶을 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서양은 살짝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각자에게 제대로 그의 몫을 잘 줄 때 정의롭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자면 정의로움은 분배의 개념이 조금 가미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 옳음, 이 여기에서 벗어나서 정의란 제대로 잘 분배하고 중요한 사회 가치들을 잘 분배될 때 정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은요, 뭐 선생님이 여기에 따로 학습지나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원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적, 대학 입학의 기회, 또 취업의 기회 등등등등등 너무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잘 나누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 잘 공정하게 잘 분배하느냐. 이런 것들이 잘 될 때 정의롭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이 정의는 옳고 올바르고 의롭고 하는 것도 정의 맞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의미까지 여러분이 한 번 더 탑재했으면 좋겠다. 가치를 어떻게 잘 나누는, 어떻게 잘 분배하느냐라고 의미까지 좀 확장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생님 표시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양의 유교의 의로움이 정의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정의가 맞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사회에서 이 정의, 분배, 중요한 가치를 공정하게 잘 나누지 못했다면,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생님이 이 학습지를, 이 PPT를 만들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를 찾으려고 좀 해봤는데요. 코너 속의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최순실, 최순실로 알려져 있는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유명했죠, 그죠? 여러분이 그때가 몇 학년 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학생, 같은 학생의 입장에서 가치를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했을 때, 공정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같은 학생으로 어떤 느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유라라는 학생이요, 당시 정유라가 청담고등학교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수업 일수가요, 193일인데요. 대회 나간다고 141일을 썼는데 이것도 사실은 허위 작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출결은요, 진학과 연관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서 출결이 제대로 채워지지 못하면 진급이 안 됩니다. 무단 결석도 열흘이나 했네요. 그런데 출석으로 다 기재해줬고요. 청담고등학교에서는 실제로 1년에 17일 출석했네요.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등교를 했네요. 하지만 당연히 진급됐죠? 자, 이런 경우. 그리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실 이건 좀 웃겨서 찾아본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은요, 되게 유명하긴 했는데 수업시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유명한 학생인데 본 적이 없다. 학교를 안 왔다는 거죠. 물론 잘 대학 진학도 했고요. 2학년 윤리교사네요. 윤리 선생님이 이런 데 관심이 있나요? 한 10번 정도 들어왔는데 기억이 눈 수술했구나, 앞팀했구나 너 정도 눈에 띄니까 그 정도 기억하는 거 외에는 없다. 체육 시간에 자 보세요. 교실에서 잠잔다고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난리 나죠, 그죠? 근데 깨우지 말라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나 봅니다. 또 3학년 때 역사 선생님은 운영위원회 등부터 해가지고 뭐 그냥 엄마죠. 최순실을 조심히 대하는 게 보였다. 쩔쩔 맸나 봅니다. 같은 또 또래 친구들 입장에서는요. 나 잔다고 안 왔어 라는 얘기가 당연히 기분 나쁘죠. 우리는 졸리지만 뿌리치고 학교로 오잖아요. 그죠? 뭔가 제대로 가치가 주어져야 할, 정유라에게 주어져야 될 것이 그것보다 더 과분하게 주어졌다는 느낌이 들죠? 제대로 중요한 기회가
얘한테 가선 안 되는 기회가 가게 됐고 우리는 이때 뭔가 분노를 느끼고 그게 바로 정의롭지 못하다는 그런 분노라 봅니다.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이제 대학까지 갔네요. 이렇게 해놓고 이화여대를 갔습니다. 아우 이화여대죠. 아우 선생님도 막 가고 싶은 공부해서 가볼까요? 자 농담이고 일단 특기라는 게 이제 밝혀집니다. 고등학교도 그렇게 가고 대학도 너무 쉽게 갔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화여대생입니다. 그래서 정유라가 부정으로 입학했고 학교 다닐 때도 특기를 누렸고 그렇게 무언가 자격을 따는 것은 부당하다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교수들, 선생님 기억에 굉장히 많이 발뺌을 했습니다. 발뺌을 했죠. 아니다 들어본 적 없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사 후에 다 밝혀졌죠. 뭐 총장부터 해서 학장부터 해서 관련된 이 정유라의 특혜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든이라는 건 좀 조심스럽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건들이 있지만은 학생들의 시각에서 사회의 중요한 가치, 그러니까 학교에서 오는 어떤 학교 교육과 그리고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기회, 이 사회의 중요한 가치거든요. 이것이 바르지 않게 분배됐을 때 우리는 부정의를 느끼죠. 정의롭지 못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16년에 학생들의 움직임이 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시각에서 맞는 자료만 뽑아왔어요. 이제는 고3이 나선다. 수능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똥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수능하는데 쟤는 뭐냐. 그래서 학생들이 이 촛불 집회에 동참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움직임은 아주 거세고 선생님 기억에도 굉장히 파급력과 효과가 있으니까 파급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그리고 이것을 기성 어른들이 돌려보낼 정당한 논거가 없을 때 그 움직임은 성인들의 움직임보다 몇 배, 아니 몇십 배 파급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학생들은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공부하고 노력해서 정당하게 그 기회와 가치를 얻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고 정의로운 사회다. 이건 잘못됐다. 라고 학생들이 외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래도 괴대집니까? 그러면서 이 정부에 대한 그리고 이 사회에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촛불을 다 들었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선생님은 이제 우리 단원과 관련돼서 여러분의 시각에 관련된 것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요. 선생님도 이 추운 겨울에 꽤 나갔던 것 같아요. 특히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이 광화문 시멘트 바닥에서 그때 선생님 허리 디스크 터져가지고요. 5번, 6번, 힘들었는데, 막 서서, 이렇게 촛불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촛불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네. 이 정도의, 움직임이 컸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비단 이것만으로 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선생님이 주관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더 크게 불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시각에서 학생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이듬해인 3월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파면을 우리는 직접 역사적으로 경험했죠. 여러분 복습해볼까요? 지난번 우리 배웠을 때 헌법재판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기관 네 그래서 탄핵 심판 요걸 했었죠. 예, 헌법재판소가 했던 그 역할입니다. 이렇게 분배의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면요. 당연히 그 제대로 된 가치가 그 가야 할 사람한테 가지 않고 가지 않아야 될 사람한테 간다면 당연히 유리한 일부 계층에게 중요한 기회나 사회적 자원이 편중되겠죠. 제2의 제3의 정유라가 나오지 않으라는 보장은 없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사회 구성원 중 이것이 잘못됐다고 불만을 갖게 되는 사람이 발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면 약자에 대한 차별과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점차 심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국민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 어려워진다. 결국은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려고 앞에 사진을 좀 이렇게 여러분과 공감하기 위해서 앞에 사진 자료를 한번 제시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사회 내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중요한 사회적 자원과 기회가 일부 계층에게 편중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 어렵고 박탈감, 정서적 박탈감, 저는 꽤 크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촛불을 들고 추운 날 교복을 입고 나왔을 때는요,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고 싶진 않을 거예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필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정의가 왜 필요하냐? 일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3번 네모 칸에 쓰시면 됩니다.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좀 잘 처리하기 위해서도 그 기준인 정의가 필요하고요. 개인과 개인성과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서 정의는 필요하다. 정의가 실현되면요, 개인도 사회도 그들이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가 왜 필요하냐? 개인을 위해서도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다운 삶의 기초가 된다. 정말 사회 구성원들이 그런 어떤 박탈감, 상실감, 억울함 이런 것들 없이 자기가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기회를 갖고 또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 사실은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요. 그 모든 틀이 흐트러졌을 때 좌절감, 상실감, 허망함, 저는 그것이 굉장히 정신적 충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초가 된다. 그래서 정의는 사회에 꼭 필요하고 우리가 사회 가치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제대로 잘 분배하느냐는 우리가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윤리학자들, 철학자들이 논의를 했어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정의는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참 와닿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고요.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고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제대로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 사회가 정의로우면 똑같은 거다. 그럼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다른데 똑같은데 다르게 대우받으면 우리는 부당하다고 느끼죠. 그죠? 친구랑 나랑 똑같이 잘못했는데 나만 혼나고 친구는 안 혼나고 부당하게 느끼죠.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거. 네가 한 만큼의 몫을 주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일을 했는데 친구는 놀다가 뒤늦게 왔어요. 근데 선생님이랑 똑같이 선생님한테 똑같은 칭찬을 받거나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너희들 고생했으니까 피자 먹어라. 그러면 저 자식은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뺀질거리는 나 혼자 다 했는데 우리 부정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잘 풀어 쓴 것 같아요. 같은 건 같게 대우하고 다른 건 다르게 대우해야죠. 그리고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게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별표 들어갑니다. 정의를요, 일반적 정의, 특수적 정의로 나눴어요. 일반 정의는요, 말 그대로 법을 잘 지키는 걸 정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법을 잘 지켜요. 준법 정신이 뛰어납니다. 정의가 실현되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파트는 바로 이입니다. 특수적 정의라고 해서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 중요해요. 자,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근데 또 말은 어렵게 보여도요. 뚜껑 읽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쌤 찬찬히 설명해. 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자, 쌤 이거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힌트를 준 거예요. 자, 분배적 정의 설명 들어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머릿속에는 공동체에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 정도에 따라서 분배를 잘했어요. 그러면 정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분배적 정의는 공동체에 기여를 한 만큼 그만큼 분몫을 가져간다면 정의롭다고 보는 것을 분배적 정의라 하는 겁니다. 한번 더 풀어볼까요?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확하게 더 부연 설명하자면 공동체에 기여한 가치에 따라서라고 생각해도 이해가 쉬울 겁니다. 가치에 따라서 권력과 명예와 재화를 다르게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다. 너가 A라는 사람이 공동체에 너무 많은 헌신을 했어요. 공동체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커요. 그렇다면 그만큼의 몫을 주고 그만큼의 권력을 주고 그만큼의 명예를 주고 그만큼의 재화, 돈을 주는 것이 정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 더 풀어봤습니다. 공동체에 기여한 만큼 네가 공동체에 세운 업적만큼 분배할 때 정의롭다. 바로 이것이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정적 정의 또는 시정적 정의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정. 어렵죠? 한번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쳤어요. 그럼 그만큼 처벌하고 배상하는 걸 교정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줬어요. 그럼 그만큼 보상받는 게 교정적 정의예요. 이익이 이해가 안 되면 교정적 정의는 맨 첫 번째 나온 이 해를 끼치면 해를 끼친 만큼 처벌받는 거라고 이걸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경험을 좀 얘기해 보자면요. 이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5만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아니 또는 부모님한테 난 분명히 잘못한 거 알아. 내가 뭔가 해를 끼쳤어. 5 정도 해를 끼쳤으면 5만큼 벌 받으면은 나 인정한다는 거야. 오케이. 다시는 안 할게요. 잘못했어요. 엄마 킹. 엄마 짱. 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생각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5만큼 잘못했는데 막 예전 것도 끌어다 오고 그래 너 동생한테도 그러더라 관계없는 거 얘기하면서 5만큼 잘못한 건데 한 7만큼 또는 10만큼 혼이 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부당함을 느끼죠. 정의롭지 못하다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어머니 아리스토텔레스는 예로부터 교정적 정의 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해를 끼치면 끼친 만큼 처벌을 해 주십시오. 이상 과대한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가는 등짝 스매싱 각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동등하지 않음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이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교정적. 뭔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 돼요. 네. 가만히 보면 오늘날 사회에 잘못한 만큼 벌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잘못한 만큼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이상으로 처벌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면 이 사회에는 정의가 어디 간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영역이라고 봤다. 등짝 스매싱 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한테 이런 걸 배웠어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교환적 정의입니다. 이거는 아주 쉬워요. 이거는요, 뭔가를 교환할 때 같은 가치의 것을 교환하는 게 정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예, 같은 가치를 지닌 두 물건을 교환할 때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이 교환의 결과를 공정하게 하는 거죠. 어려운 말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 이제 하는 말이 야, 너 이게 같이 다 시계를 이제 선생님도 항상 시계를 이렇게 끼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친구들 보면 하루씩 뭐 잠바든 뭐든 이렇게 한 번씩 바꿔 입을 때 있잖아. 바꿔 입고 바꿔 할 때. 근데 선생님 시계가 있는데 선생님 시계가 만약에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아주 고가의 비싼 시계인데 옆에 친구 뭐 10,000원 정도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시계를 끼고 있는데 그게 너무 그 순간 이뻐 보였던 거예요. 야 나랑 시계 바꾸자. 그래? 바꿨어요. 그럼 선생님 엄마가 비싸게 준 시계 대신에 친구 걸 교환해서 가면 또 등짝 스매싱 각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교환을 할 때는 같은 가치를 지닐 때 교환하는 것이 정의롭다. 그래서 교환적 정의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주의자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분배적 정의, 뭔가를 분배 나눌 때는 공동체에 기여한 만큼, 그 가치만큼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정적 정의. 잘못한 만큼 처벌받고 배상해 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고, 교환적 정의는 뭔가를 교환할 때 똑같은 가치를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하단부에 아리스토텔레스 읽기 자료 있죠? 요것도 한번 읽으면서 줄 빡빡빡 치면서 또 이해를 한번 하도록 하세요. 이 분배의 기준에서 뭐 쭈쭈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무엇을 분배하느냐의 화살표에 보면은 사실은 모든 사람의 욕구를 만족할 만큼 자원이 풍족하다면 분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안 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자원은 유한하고 욕망은 무한하다. 그러니까 그 유한한 자원과 가치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다. 그래서 분배 문제는 중요하다. 그래서 형식적 기준, 실질적 기준 나눠봤는데요. 뭐 보통 뭐 크게 말할 때는 각자한테 각자 몫을 주는 게 정의로운 것이라 말을 하지만 실제로 적용할 때는 필요에 따라, 능력에 따라, 업적에 따라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많이 나뉘어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 기준 나눠봤고요. 이 분배라고 하는 진짜 적용 단계에 들어가는 이 세 가지 기준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학습지에서 보면서 필기 빈칸 채우면서 갈게요. 네, 선생님이 작당에서 녹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종쳤네요. 지금 저 여러분들 나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필요에 따른 분배. 말 그대로요.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겁니다. 많이 필요하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사회적 약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분배 방법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그저 필요한 것들이 많으면 그 필요한 만큼 채워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장을 위한 기본적 욕구 충족이 가능하고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래서 복지 정책 같은 것은 필요한데 많이 정책을 펴나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계점이 있습니다.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가요. 필요한 만큼 중요한 사회 가치를 주게 됐을 때는 그 가치를 받는 이외의 사람들은 생산 의욕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싶지가 않아져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른 분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는 필요한 만큼 퍼주는 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거.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 없는 건 아니에요. 정책에 따라서 필요한데 제대로 중요한 가치들을 분배하는 정책들도 시행되지만 아주 큰 기준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나오는 게 더 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능력에 따른 분배.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거예요. 네. 근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이게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능력과 업적은 약간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능력은 뭐냐면 약간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산출할 수 있는 능력. 실제로 해서 뭔가를 뿅 만들어낸 이 실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역량을 보는 거예요. 선천적 능력, IQ, 운동 능력. 그런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능력과 업적은 항상 비례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능력에 따른 분배를 했을 때는요, 잠재력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어떤 대회 참여 기회를 이 능력,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이것도 능력에 따른 분배라고 보면 되겠죠. 뭐 적합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우리 그 음악 미스터 트롯 말고요. 그 훨씬 이전에 보면은 뭐 K-팝 스타, 슈퍼스타 K 여러분 어렸을 때 했던 프로들 있죠. 근데 너무 많은 어떤 칭찬을 받은 가수에게도 좋은 그 참가자에게도 좋은 기회를 주지만 가능성을 보고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지닌 잠재력, 재능을 보고 그런 기회를 주는 것. 능력에 따른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이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참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잠재력을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능력이라는 건 타고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의 우연적 요소, 우연히 얻은 것들, 선천적인 자질, 부모의 경제적 지위,
배경, 또 여기 언급하진 않았지만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유전적 기질도 중요한 선천적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능력은 내가 후에 기르기보다는 타고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로 분배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 업적에 따른 분배. 아마 대부분 대한민국 사회는 이 업적에 따른 분배에 따라서 기회를 나누는 것 같아요. 기여도, 결과, 내가 한 거에 따라서 분배받는 거. 대입, 입시죠, 그죠? 입시 성적에 따라서 대학을 합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적 등급도 업적에 따라서 그 등급을 받는 거죠. 성과급 같은 거. 너 이만큼 산출을 했어? 주는 거. 이게 이런 업적에 따른 분배는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성취한 결과 평가 측정이 굉장히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있는 거예요. 일단 업적, 성취물에 따라서 딱딱 측정하고 그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분배 기준을 정하는 것 너무 좋지만 다른 종류의 업적은 비교하기 어려운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교사의 업적을 평가할 때 학생들에게 교과 수업 역량, 교과 수업을 얼마나 잘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업적과 그거와 상반되게 학생들을 공감하고 학생들이 정말 힘들고 특히 우리 학교 같은 기숙학교에서 무언가 정신적 안정을 취하고 또 다른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쉼터 같은 그런 역량, 두 성격이 다른 역량을 놓고 어떻게 평가하냐는 거예요. A 선생님, B 선생님. 이 선생님은 수업은 잘 가르치는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이 선생님은 수업은 A 선생님보다는 수업은 덜 잘 가르치시지만은 그 외 부분이 너무 뛰어나다. 다른 종류의 업적을 비교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리고요, 이렇게 딱 업적에 따라 분배를 하면요. 네, 종이 쳤습니다. 그 업적을 내지 못해서 낙오돼서 기회를 얻지 못한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성취 결과물을 많이 낸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이 경쟁 사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치를 나눌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업적에 따라 분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성취물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요. 계속 낙오되고 사회적 약자들은 사실은 여건이 그것을 많이 얻을 수 없는 여건이라면 계속 어려운 상황에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 외에도 업적에 따른 분배는 경쟁을 과열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자, 업적에 따른 분배. 그래서 선생님하고 살펴봤죠? 필요에 따른 분배는 이러이러한 특징인데 이런 장단점이 있고 능력에 따른 분배는 이렇게 분배하는 방식인데 장단점은 있고 업적에 따른 분배는 이렇다. 특히 이번 단원을 공부하면서 능력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 사실은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선생님도 정확하게 구분하라 그러면 정말 깔끔하게 그냥 무 자르듯이 쫙 설명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사실 오늘 조금밖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벌써 33분 15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이거 할 겁니다.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분배 관점에서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네요, 쌤이. 그다음 문제 풀면서 개념 확인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이 속에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상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개념 정리 간단히 하고 2차 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원이요.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 쉽고 그러면서도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선생님 이제 또 꼼꼼히 체크하고요. 또 온라인 수업 좀 더 파이팅 넘치게 녹음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1학년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